그리고 우리 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고 지방마다 다 법이 다르죠. 옛날에는 옛날대로 법이고 요새는 요새대로 법이고 우주 만물이 만약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여기는 저기 법, 저기는 저기 법, 여기는 여기 법. 그런 법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제 우주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법칙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 만물 다스리는 조물주가 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료가 제일 법칙. 에너지나 물질은 저절로는 없는 데 생기지도 안 하고 저절로는 있는 것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저절로는 생기지도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럼 이미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답이 뭐겠어요? 초자연적으로 생겼다 하면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초자연적으로 생겼다. 그 비과학적이다. 이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요.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물질하고 시간과 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그걸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이론이라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관찰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빛의 속도로 가는 물질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실험도 해볼 수도 없고 빛의 속도로 가면 공간이 무한점으로 좁아지는지 시간이 어떻게 해서 안 가는지 그건 누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유대인이 마이몬테스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을 갖다 어떻게 이제 해석했는가 하니까 태초에 시간이 그때 생겼다. 공간 하나를 만들었다. 공간이 그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물질을 만들었다 그때. 그래서 시간, 공간, 물질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건 같이 있어야. 물질하고 공간이 없는데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하고 시간이 없는데 공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 공간이 없는데 물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 개는 동시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을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과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 아무리 관찰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그 철학을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이고 그걸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제의법칙이 뭔가 하니까 물질은 저절로는 있던 것이 쓸모 없이 질수 있던 것이 질수 없이 되어간다. 이 자동차 보면 나중에 다 썩고요. 집 다 무너집니다. 사람 나중에 다 늙어 죽습니다. 이게 10가지 제의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여러분 이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이제 다 태양을 돌고 있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별들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정지합니다. 가다가 저항 때문에. 다 정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 정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 붙어버립니다. 인력 때문에. 우리가 도니까 원심력 때문에 태양이 안 붙고 있는 거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언젠가는 다 붙어가지고 다 끝장난다고 봅니다. 태초에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어떻게 태초에 돌게 됐나 하는 그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어떻게 돌게 됐나? 여러분 당구 쳐봤습니까? 치면 당구 공이 나한테 가서 섭니다. 근데 움직이는 동은 어떻게 하면 공이 움직이나? 누가 쳤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쳤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계 보세요. 시계가 가만 놔두면 다 정지가 죽습니다. 근데 시계가 왜 가나요, 처음에? 누가 가도록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이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움직이는가? 그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됐나? 가만 놔두면 다 정지를 할 텐데, 다 죽을 텐데. 누가 처음에 이거를 가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게 비과학적인가요?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시계가 어떻게 처음에 가게 됐나? 누가 가도록 처음에 밥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질서라는 게 처음에 질서 줘야만 질서가 있는 거지. 가만 놔두면 다 우주사에 돌아가 버려요. 근데 어떻게 질서가 있었나? 애초에 질서를 뭐 준 것도 아니겠어요?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관찰한 자연법칙은 그렇게 저절로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질서가 처음부터 있던 게 다 죽어가지요. 그리고 시계하고 씨앗 하나하고 땅에 딱 묻었더만 어떻게 됐나? 나중에 보기에는 시계는 죽었는데 씨앗은 싹이 터가지고 이제 나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씨앗이 저렇게 싹이 틀 수가 있나? 씨앗 안에는 보면 그 안에 놀라운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비밀이.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자연에서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자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콩코드 비행기. 비행기가 얼마나 복잡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해요? 근데 비행기라는 게 이게 뭐 하열 바람처럼 저절로 탁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누가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만들어야만. 근데 비행기하고 아메바하고 어느 게 더 복잡한 기계인가? 비행기는 에너지를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연료를 태워야 되죠. 비행기 기름 태워야만 연료 나오잖아요. 이 아메바는 뭘 가지고 에너지를 넣나? 밥만 먹으면 돼, 밥만 먹으면. 비행기에 나오는 에너지는 기름을 태울 때만 에너지가 나오죠. 우리 사람도 우리 몸에 여기 아메바가 아무리 그렇게 적어도 여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의 세포에 다 미토콘드리아가 다 있어요. 우리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밥만 먹으면 이제 에너지를 내는데 사람이 만든 발전소 같이 에너지를 태울 때만 전기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우리도 그러면 밥을 늘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필요할 때 에너지를 딱 받아가지고 배터리에 저축을 해놔놓고 건전지에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딱딱 쓰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그게 우리는 그렇게 만들려면 자동 설비를 다 갖춰야 되죠. 자동 설비를. 근데 이 암에 보면 그게 다 저절대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벌레 하나가, 이 미생물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걸 가지고 있나요? 이 아메바 보세요, 아메바. 이 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요. 다 밝힐 수가 없고. 이 미토콘드리아, 껍데기만 하더라도, 이 아메바 껍데기. 이 껍데기 없으면 이건 다 안 내용물 흘러빠지고 그 생물이 안 됩니다. 이 껍데기. 이 껍데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저게 아메바가 작을 때는 줄어들었다가 커지면 자기도 늘어나고, 그리고 밥 먹는 자리 구멍 나가 있고, 똥 누는 자리 구멍 나가 있고,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막 생기겠어요? 이 껍데기 하나만도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메바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비행기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나요? 진화하는 자는 이야기합니다. 뭐 생물이 박테리아 그냥 이렇게 진화하면 사람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눈 보세요. 그 무신론자들은 뭐 눈이라는 거는 뭐 눈도 없고 귀도 없던 이런 벌레가 그냥 꿈틀꿈틀 하다가 뭐 둥글둥글한 돌멩이 몸에 박으면 그게 눈이 된 줄 아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런 눈이 안 생깁니다. 눈 보세요. 눈이 되려면 정확하게 비치는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어떤 곤충들은 보면 판판한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로 눈을 보고. 그 삐뚤삐뚤한 거울. 그러면 곤충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렌즈라는 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죽고 살고 하는데 이 렌즈가 죽고 살고 하면 죽을 때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렌즈는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렌즈는. 놀랍지요? 이 렌즈가. 근데 렌즈만 있다가 눈이 되는 거 아닙니다.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여기다 상을 만들 수 있는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 두 개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어요. 이 스크린만 있다고 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크린에 비춰진 빛이 색깔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빛이 색에 따라가지고, 그걸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학공장이 있어요. 화학공장이 여기 뒤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이 돼요. 이 화학공장만 있다고 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만들어진 물질을 두뇌로 보낼 수 있는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동시에 돼 있어야 돼요. 신경이.
그 신경만 있다고 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물질인지 분별할 수 있는 두뇌 기능이 또 있어야 돼요. 두뇌 기능이 무슨 물질인지 보기만 하면 또 눈 되는 거 아닙니다. 보면 반사를 작용을 해야죠. 보고 반응을 해야죠. 그런 게 모든 게 동시에 갖춰져야 눈이 되는 거지. 어떻게 눈이 차츰차츰 하나하나 진화할 수가 있겠어요? 진화론 자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국장님 제 말이 맞나요? 맞는 거 같나요? 절대로 이건 저절 하나하나 차츰차츰 진화했다. 이것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기 한꺼번에 다 돼야 눈이 되지. 귀를 보세요. 귀. 우리가 여러분 말소리 듣는 거는 귀 안에 여기에 뼈 세 마디가 있는데 요 조그만 뼈 세 마디. 그 세 마디가 우리 모든 소리를 다시 연주를 다 해줍니다. 귀 속에서. 똑같이. 우리 들은 그대로. 저거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뼈 세 마디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나? 사람이. 우리는 엄두르만 엄두르. 그리고 이 뼈 세 마디는 나서 죽을 때까지 이 뼈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딱 그 크기가 됩니다. 지금만 달라졌다. 크면서 듣는 소리가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기 연주만 한다고 귀가 되나? 그 연주한 소리를 또 화학물질을 바꿀 수 있는 화학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신경을 전해를 보내야 되고, 두뇌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반응도 할 수 있고, 그게 모두 한꺼번에 갖춰져야 귀가 되는 거지. 뭐, 구멍 꾹 하나 뚫렸다, 그게 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코는 더욱 놀랍습니다, 코는. 눈이라는 거는 센서가 3개만 있으면 돼요. 빨강, 파랑, 초록. 코는 센서가 1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진 DNA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코입니다, 코. 코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 들은 물질들이 그 1000개 센서 중에서 어떤 것을 건드리고 어떤 것을 안 건드렸냐. 어떤 세계로 건드리냐에 따라 그 냄새의 크기, 냄새 종류를 다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냄새에 대해서 남자들은 냄새 둔한 사람이 많아서 좀 잘 모를 것 같은데, 냄새가 우리 많은 걸 결정해 줍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냄새가 마비가 되면 여러분, 커피하고 홍차하고 구분을 전혀 못 합니다. 맛을 아는 거지만 맛을 아는 냄새를 압니다. 그리고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남자, 여자 간에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가 하니까 자기 냄새가 맞는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냄새가 맞는 남자. 그 냄새를 맡아주고 어느 게 제일 좋나 물어보면 사람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냄새가 많은 걸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곤충이나 다른 짐승들 보면 냄새를 가지고 다 판별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그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냄새가 모든 물질을 다 사실 분별하기 엄청 많은 거를 하기 때문에 센서가 1000개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거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게 코가. 그래서 화학분수 기계 있잖아요. 화학분수 기계를 뭐라 그러나?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러죠. 그 우리 코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가. 개미를 한번 보세요. 개미가 먹이를 찾아갈 때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먹이 있으면 찾았겠지. 집에 돌아가는 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온 길로. 우리 대표님은 개미를 관찰 별로 안 하신 분이네. 길바닥을 잘 안 보시는 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빠른 길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빠른 길로 닦아, 빠른 길로. 이리 가면서 사인, 코사인 계산 다 해가지고 딱 바로 돌아가요. 개미 가는 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하지 꼭 직선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갈 때는 왜 저렇게 합니까? 갈 때는 먹이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번 보니. 그럼, 여기 있다. 그럼 막 그냥. 개미가 자기 집을 찾아갈 줄 모른다면, 만약 집을 찾아가는 방법을 차츰차츰 진화론적으로 지적을 했다면, 어떻게 개미가 살아남았겠어요? 자기 집 찾아가지 못하는데. 개미가 자기 몸무게 50배 되는 물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 50배 되는.
몇백 배 되는 물건 들어올리는 곤충도 있습니다. 자기 몸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요? 우리 들어올리니까, 물건 들어올리니까 자기가 들어올려가죠. 얼마나 놀라운 게 많은지 모릅니다. 꿀벌이 어떻게 꿀을 찾아가나? 수색벌이 꿀을 보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뭐 날개짓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건 다른 일벌들이 찾아가는데 어디 뭘 찾아가나? 이 꽃이 많이 있어도 수색벌이 이야기해 준 그것만 딱 찾아갑니다. 꿀벌이 4km까지도 날아간다. 4km까지도 날아갔어요. 근데 꿀벌이 날아가려면 꿀을 먹어야 에너지가 있어서 날아갑니다. 근데 꿀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물고 올 꿀이 없어요. 너무 작게 먹어가면 중간에 가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다면 꿀벌이 1km 날아가자면 꿀 몇 그램 먹어야 되나요? 누가 아는 분이 있나요? 꿀벌은 그냥 압니다. 그냥 얼마 먹어야 될지. 꿀벌이 늙어가지고 현재 꿀을 제대로 못 먹어가면 중간에 땅에 떨어져 헤매는 벌이 있으면 그거 꿀 먹이면 또 일어납니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꿀벌이 꿀을 찾으러 갈 줄 모르면, 꿀 가지고 집에 올 줄 모른다면, 집 찾아오는 방법을 차츰차츰 진화론적으로 터득했다 그러면 꿀벌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처음부터 이걸 알지 않으면 이 생물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죠. 이 송골매 보세요. 세계 제일 빠른 새가 송골매인데 내리꽂을 때는 시속 300km로 내리꽂습니다. 300km 이상으로. 그래가지고 땅에 위에 1km 상공에 날다가도 땅에 있는 지를 다 보고 내리꽂는데 그 300km 내리꽂다가 송골매가 추락에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럼 못 들어봤죠? 날개 깃털 하나를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딱 내릴 때 되면 딱 틀어가지고 딱 짚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송골매가 그런 기법을 차츰차츰 진화론적으로 터득했다 그러면 송골매가 어떻게 추락하지 않고 살아남았겠어요? 너무 진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너무 생각하는 너무 쉽게 깨야 마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과학적이다 이래서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요.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물질하고 시간과 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그걸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이론이라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관찰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빛의 속도로 가는 물질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실험도 해볼 수도 없고 빛의 속도로 가면 공간이 무한점으로 좁아지는지 시간이 어떻게 해서 안 가는지 그건 누가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유대인이 마이몬테스가 이야기한 이거는 성경에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을 갖다 어떻게 이제 해석했는가 하니까 태초에 시간이 그때 생겼다. 공간 하나를 만들었다. 공간이 그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물질을 만들었다 그때. 그래서 시간, 공간, 물질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여러분 이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이제 다 태양을 돌고 있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별들 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정지합니다. 가다가 저항 때문에 다 정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 않고 정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 붙어버립니다. 인력 때문에. 우리가 도니까 원심력 때문에 태양이 안 붙고 있는 거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언젠가는 다 붙어가지고 다 끝장난다고 봅니다. 태초에 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어떻게 태초에 돌게 됐나 하는 그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어떻게 돌게 됐나? 여러분 당구 쳐봤습니까? 치면 당구 공이 나한테 가서 섭니다.
근데 움직이는 동은 어떻게 하면 그 공이 움직이나? 누가 쳤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쳤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계 보세요. 시계가 가만 놔두면 다 정지가 죽습니다. 근데 시계가 왜 가나요, 처음에? 누가 가도록 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이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움직이는가? 그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가만 놔두면 다 정지를 할 텐데, 다 죽을 텐데. 누가 처음에 물질하고 공간이 없는데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하고 시간이 없는데 공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간은 공간이 없는데 물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 개는 동시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개념을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과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 아무리 관찰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그 철학을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이고 그걸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제2법칙이 뭔가 하니까 에너지 물질은 저절로는 있던 것이 쓸모없이 질수 있던 것이 질수 없이 되어간다. 이 자동차 보면 나중에 다 섞어요. 집 다 무너집니다. 사람 나중에 다 늙어 죽습니다. 이게 10가지 제2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그리고 우리 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법이 다르고 지방마다 다 법이 다르죠. 옛날에는 옛날대로 법이고 요새는 요새대로 법이고 우주 만물이 만약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여기는 저기 법, 저기는 저기 법, 여기는 여기 법. 그런 법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제 우주에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법칙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 만물 다스리는 조물주가 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인류가 제일 법칙. 에너지나 물질은 저절로는 없는 데 생기지도 안 하고 저절로는 있는 것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저절로는 생기지도 안 하고 있는 게 없어지지도 않는데 그럼 이미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답이 뭐겠어요? 초자연적으로 생겼다 하면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초자연적으로 생겼다. 이거를 가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게 비과학적인가요?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시계가 어떻게 처음에 가게 됐나? 누구 가도록 처음에 밥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공간 존재하는 질서라는 게 처음에 질서 줘야만 질서가 있는 거지. 가만 놔두면 다 우주사에 돌아가 버려요. 근데 어떻게 질서가 있었나? 애초에 질서를 뭐 준 것도 아니겠어요? 그게 비과학적인가요?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관찰한 자연법칙은 그렇게 저절로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질서가 처음부터 있던 게 다 죽어가지요. 그리고 시계하고 씨앗 하나하고 땅에 딱 묻었더니 어떻게 됐나? 나중에 보기에는 시계는 죽었는데 씨앗은 싹이 터가지고 이제 나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씨앗이 저렇게 싹이 틀 수가 있나? 씨앗 안에는 보면 그 안에 놀라운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비밀이.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 인간이